안녕하세요. 도파민 국어의 도파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는 70년생들을 위해 지금 당장 안 하면 후회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치고 오열하게 될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건 문법 공부입니다. 이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원래 입시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택 과목이 없어지면서 문법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수능 때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의문의 변동, 문장 표현, 중세국어, 한글 맞춤법.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보는 기말고사에 차근차근 모두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신 그리고 앞으로 볼 수능에서도 이 내용이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졌지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당장 빨리 예습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가지 파트를 모두 하기엔 조금 힘이 들 것 같다면 의문의 본동과 문장 표현만이라도 짧은 문법 특강을 하나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문법이라는 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헷갈리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에 정리할 때부터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현재 고1 친구들은 겨울방학의 특강으로 문법을 모두 잡고 학기를 시작해서 그런지 다른 학생들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을 준비할 때 시간이 조금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다 틀려오면 의미가 없죠. 항상 다 맞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겠죠? 지금 해두면 당장에 내신부터 수능까지 다 잡을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요? 너무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해두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 개념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강의도 정말 많고 저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모두 가르쳐 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테디한 강의죠. EBS의 윤혜정 선생님 나비효과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개념어 하나만 정리해도 공부할 때 날개 단 듯 공부하지는 못해도 족쇄 차고 공부한 느낌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문학입니다. 다만 고전 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 아니라면 못 읽습니다. 못 읽어요. 지금 채워두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냐고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읽을 때 안 읽히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문장 찾아서 읽어보고 스스로 해석도 해보고 또 그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모르는 단어도 막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그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부터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단어들을 찾아서 공부해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만들어둔 고전 어휘 필수 정리본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로 들어가시면 해당 어휘 정리본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들어가셔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서, 즉 비문학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비문학은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문제집 딱 한 것만 사셔서 두 가지 행동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해보기.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고 완벽하게 숙지가 되었는지 점검해보기.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면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글이 술술술술술 읽히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씹으면서 지문을 읽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에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스파의 주장은 개학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개화가 이 글의 화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에 되어 있는 수식어구는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개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대 입장을 한 번 더 제시해주면서 개화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글의 화제는 개화구나 라는 걸 잡고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문장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물 성무와 화민 석송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요렇게 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개화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에 의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화 이전의 개화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화 이전의 개화의 의미가 제시되고 있으면 개항 이후의 개화의 의미에서도 제시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이후에 대한 정의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에서는 이 글에 대해서 나오겠구나라는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다음 문장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개항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던 거 예측한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씹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독해 실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일부러 글을 빠르게 읽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아도 빠르게 읽게 되는 것이 실제 국어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이무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사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항 이후에 대한 개화 개념이 제시되고 있고 고종은 개화를 반서양의 정서 교정을 목적으로 한성순보를 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성순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이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서양의 교정을 위해서 요거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겠지요. 다음 문장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의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의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남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 한성순보를 발간을 했는데 한성순보에서 개화의 개념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양 기술의 제도와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인민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 다른 말로 줄이면 인지발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의한 게 요게 1번이라는 거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나서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예요. 요것도 우리 줄어들어 본다라고 하면 풍속 속의 진보. 요 정도로 우리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 2단락을 읽고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문단에서 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랑 함께 개화 이전에 개화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었죠. 그러면 개화 이후에 대해선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되어 있는 그 예측이 1단락에서 내용이 나왔어야 되고요. 2단락을 읽으면서 나오는 내용은 개항 이후에 개화의 개념을 제시할 거니까 그 개념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지? 이 한성순보라는 내용이 나왔네. 그러면 이 한성순보에서 개화의 개념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개화의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고, 또한 이때 제시한 개화의 목적과 의미를 각각 나누어서 기억해 주어야겠다라는 이 글의 처음에 내비게이션을 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을 씹어서 천천히 읽으면서 다음 단락의 예측까지도 함께 진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비 고1이 되는 10년생들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내용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또 이제 정말 본격적인 입시 게임에 발을 내딛는다라는 그런 부담감이라는 감정들로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도파민 국어가 그런 여러분들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문법, 문학, 비문학 각각의 파트의 공부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는 영상들을 가져올 예정이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파민 터지는 국어 하세요. 안녕!